안녕하세요. 백준입니다. 이번 장은 익명 객체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익명 자식 객체랑 익명 구형 객체라고 이쪽에 이 책에서는 명명되어 있는데 사실은 익명 클래스라는 용어가 더 많이 이제 통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익명 클래스로 많이 사용되지만 익명 객체라는 이름도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좀 괜찮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좀 더 설명하기도 더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넘겨서 보시면 익명 객체, 이름이 없는 객체고요. 어떤 클래스에 상속하거나 인터페이스를 구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쪽에서는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클래스를 사용하는 이런 형태를 아니죠. 다시 여기죠. 여기 new를 사용하는 형태를 객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인터페이스를 또 사용해서 이렇게 넣는 방법을 있는데 인터페이스 변수에다 넣어요. 어쨌든 이것도 이제 객체라고 하는데 이때 이 두 개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 책에서는 익명 자식 객체와 익명 구형 객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익명 객체는 기본적으로 이제 상속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익명 객체다 보니까. 근데 인터페이스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상속이 없죠.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을 수는 없죠. 인터페이스는 상속이 아니라 임플리먼트다 보니까 구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객체를 쓰는데 익명을 쓰고 여기에 상속이 들어가는 자식이라는 의미의 객체, 익명 자식 객체라고 쓰거나 아니면 익명 구현 객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두 개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는 뭐 명확한 것 같아요. 익명 구현 객체와 익명 자식 객체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이제 그런 방법을 쓰기 때문에 한번 어노니머스라는 용어의 이제 자식 객체를 어노니머스 클래스에 대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직 고급 프로그래머도 아니고 이런 거를 막 자주자주 사용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요. 지금은 자주자주 사용하지 않을 테지만 어쨌든 지금 이 수업의 목적에서는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분석하게 될 때 이런 표기법이라는 거를 알아두셔야지만이 자바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개발할 때 그럴 때 알게 될 거예요. 나중에 이런 익명 클래스를 사용한다기보다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남의 코드를 분석할 때 아마 처음에는 더 유용할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냥 여기서만 사용한다든지 뭐 보안을 위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 때문에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를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좀 이번 장은 좀 가볍게 생각하시면서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뭐 어떤 걸 만들거나 이런 일이 지금 당장은 크게 없을 것 같으니까요. 그냥 이런 익명 객체라는 게 아니면 익명 클래스라는 게 있었구나 정도만 파악하시고 방법이 이렇구나 나중에 한번 책을 보면 그때는 제 설명을 한번 듣고 난 다음에 책을 한번 다시 보게 되면 잘 알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다른 수업에서는 익명개체를 또 다루고 거기에 대한 맞는 또 예제들도 많이 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거나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느낌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익명개체 이제 생성 방법인데요. 생성 방법이 여기 생성 방법이 아니네요. 예, 익명 자식 개체 생성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상속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개체 선언하죠. 일반적으로 이게 상속받는 클래스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식이 부모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부모 클래스로 필드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자식을 대입하거나 메소드에서도 똑같죠. 로컬 바에서 자식을 뉴에서 객체화하거나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방법이에요. 뉴를 해서 객체화하는 거죠. 인스턴스화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 객체화라고 하는데 그럼 익명은 이제 어떻게 쓰는지를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익명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익명 클래스를 사용한다 그러면 상속이에요. 상속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요 베이스를 잘 알고 계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 장 넘겨보면 자식 클래스를 재사용하지 않고 특정 위치에서만 사용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익명 자식 객체 생성하는 사용하는 방법인데 여기 보시면 부모라는 필드를 쓰고요. 그 다음에 new하고 부모 클래스의 매개 변수 여기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생성자를 호출하는 건데 이 뒤에 중괄호를 그냥 붙였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주소돼 있는데 필드랑 메소드예요. 좀 뭔가 이상하긴 해요. 구조가. 그쵸? 여러분들이 그냥 처음 보시면 구조가 좀 이상할 거예요. 이렇게 사용될 수 있을까? 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코드에서 보면 A라는 클래스 안에 부모 필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는 뭐 필드니까 페어런트라는 필드를 만드는데 new 하고 난 다음에 생성자를 호출하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돼요. 그래서 원래는 보통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세미콜론하고 끝나는데 끝나지가 않죠. 바로 중괄호를 열어요. 여기서부터. 그리고 중괄호 끝나는 시점에 세미콜론을 닫아요. 보이시죠? 세미콜론을 닫았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요 안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오버라이딩 되어 있다는 표기로 해서 이건 오버라이딩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위에 보니까 필드랑 메소드도 넣을 수 있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필드랑 메소드를 넣었겠죠. 얘를 의미할 거고 얘는 얘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쵸? 뭐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부모의 거를 재정이 오버라이딩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얘도 얘만의 필드와 메소드를 갖는다. 근데 얘는 익명이다 보니까 익명 명칭이 없다니까 명칭이 없는 애한테는 뭐가 없을까요? 생성자를 만들 수 없겠죠. 그래서 생성자는 없다. 익명이다 보니까 생성자는 존재할 수 없다. 대신 필드와 메소드는 있다. 그러면 이거는 필드에서의 이 A라는 클래스의 필드에서의 어, 익명 개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생성하는 정의하는 정확하겠요. 선언하는 A라는 클래스에서 필드에다가 선언하는 그런 방법이라면 이 방법뿐만 아니라 메소드에서 선언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 한 장 넘겨보면 A라는 클래스의 메소드에다가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아까랑 동일하게 이쪽에 세미콜론 닫혀 있고 여기 중괄호가 열려 있어요. 그쵸? 여기를 보시면 똑같이 필드랑 메소드가 존재하고 오버라이딩 되어 있는 걸 존재를 해요. 그렇죠. 이건 뭐 위에랑 똑같은 내용이니까요. 그리고 한 장 더 넘겨보시면 이 두 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필드, 메소드 안에서 생성하는 거와 필드 안에서 생성하는 거라면 그럼 뭐 생성자에서 생성하는 건 없을 거예요. 생성자에서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대신 메소드에 A라는 메소드에 부모 클래스로 어, 필드가 만들어져 있는 매개 변수가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매개 변수를 집어넣을 때 또 new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맞죠? 그래서 여기 또 이렇게 대괄호 닫고 호출하는 거죠. 네. 네, 그쵸. 얘는 여기 요 가로를 닫아주는 역할이다 보니까 여기에 붙네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요. 얘도 뭔가 익명 객체를 생성하는 건데 동일해요. 필드 하나와 메소드 하나 그리고 재정의 하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장 넘겨보시면 여기서 이제 필드나 재정이나 이런 내용에 동일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뭐 어디나 다 똑같은 게 뭐냐면 우리가 상속을 받으면 기본적인 룰은 다 따라요. 상속에 어떤 룰을 따르냐 페어런츠가 가지고 있던 페어런츠를 상속을 받았겠죠. 페어런츠가 뭔가를 가지고 있던 자기의 가지고 있던 원래 메소드는 재정의에서
얘를 호출할 수가 있어요. 대신 이 상속받은 애가 여기에 있는 필드나 메소드를 자식 클래스에서 만들어진 필드나 메소드를 다양성으로 부모라는, 그러니까 차일드, 이렇게 얘기하겠죠. 상속받은 자식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쓰죠. 상속받은 자식이 있을 때 차일드라 그냥 영어로 써야겠네요. 부모를 이제 상속받은, 이렇게 뭐 이렇게 되게 좀 대충 쓰면 이렇게 되죠. 차일드를 상속받은 부모를 이렇게 넣었을 때 어, 우리가 부모 필드에서 소문자 P는 new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넣게 되면 우리가 다양성이라 그래가지고 요 P, 요 객체에서는 차일드가 가지고 있는 뭐 메소드를 호출할 수가 없어요. 차일드가 만약에 메소드 1을 가지고 있으면 부모라는 다양성에서는 얘를 호출할 수가 없죠. 그쵸? 요거를 한번 코드에서 보여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준비가 되어 있진 않은데요. 음, 만약에 여기다가 제가 그냥 하나 임의를 추가를 할게요. 그래서 이때는 저를 써야겠죠. 차일드를 하나 만들고 차일드는 뭐가 없죠. 스탠드 페어런츠를 쓰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상속을 좀 자식이 아니었네. 예. 펄슨이었네요. 일단 펄슨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펄슨은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메소드 하나밖에 없어요. 뭐 그건 뭐 지금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저는 예제가 저건 줄 알았는데 펄슨이라고 상속을 받아놓고 어 제가 임의로 그냥 하나 만드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생성이 돼요. 근데 사실은 펄슨에 들어있는 것도 어떤 것도 재정의하라고 뜨진 않아요. 그쵸? 재정의하라고 뜨진 않아요. 얘는 무조건 뭐 재정의하고 있지만요. 어쨌든 그래서 재정의하라고 뜨지도 않지만 만약에 여기 지금 메뉴겠네요. 메뉴에 펄슨을 P라고 생성하고 뉴를 한 다음에 차일드 생성자로 이렇게 넣어주면 얘가 가지고 있는 거에는 차일드가 가지고 있던 메소드라는 거는 호출할 수가 없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P에는 메소드를 호출할 수가 없어요.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메소드는 자체가. 그쵸? 그럼 P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들 이런 것들만 나오지 어, 자식이 가지고 있던 다양성에 의해서 자식이 가지고 있는 메소드는 호출할 수가 없어요. 그쵸? 어떤 것도요. 그러면 다시 좀 그 보고 있던 PPT 돌아와서 어, 여기죠. 자식이 가지고 있는 필드나 요거는 자식이 가지고 있던 메소드예요. 근데 우리는 익명으로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익명이라는 걸로 어떤 필드나 뭐 변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얘를 new에서 익명을 하지 않으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성자를 하지 않으면 그쵸? 좀 작게 써야겠네요. 익명이라는 용어를 써서 A에다가 new를 해가지고 new를 해서 익명 생성자를 해서 이렇게 써주지 않으면 A가 A에서 요 차일드 필드나 차일드 메소드를 호출할 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익명이라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리고 익명이라는 거는 생성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익명으로는 이런 필드는 부모라는 걸로는 페어런트라는 부모라는 걸로는 만들 수 있지만 뉴도 하지만 익명이라는 걸로 상속받은 애한테는 여기가 불가능하죠. 그렇겠죠. 이걸 호출할 수는 없겠죠. 필드에서는 부모 입장에서는 상속받은 애한테 정의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어요. 부모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얘는 이 두 개를 호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원래 알고 있던 재정이 되기 전에 알고 있던 이름만 알 수 있죠. 요거는 호출할 수 있겠죠. 이 메소드들은요. 그래서 메소드를 호출하면 얘가 이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다고 해요. 그때 얘네들을 호출을 못하니까 대신 내부에서는 익명 개체 내부 안에서는 누구든지 호출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필드나 이 메소드들은 요 재정이 되어 있는 거에서만 가능하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하나의 예제가 있어요. 제가 요거 지금 보신 예제인데 여기 그냥 박스만 보시면 좀 보기는 그냥 이걸로 보시죠. 네. 제가 좀 여기다 낙서를 해놔가지고 다시 좀 먼저 차일드를 제가 일단 차일드는 뭐 여기서 안 쓰면 되니까 네, 지워버리고 언론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언론이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었죠. 그러면 여기 보면 얘는 메소드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언론이라는 클래스에서는 어, 익명 객체를 죄송합니다. 언론이라는 클래스에서는 익명 필드를 이렇게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메소드에다가 또 익명 필드 하나 만드는 예제를 하나 또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메소드에 여기 매개 변수로 부모를 받아오는 걸 해놨어요. 그쵸? 아까 보니까 오버라이딩을 꼭 하라고 되어 있어요. 오버라이딩 지어보면 에러는 나지 않아요. 재정이 하지 않아도 사실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의미가 없겠죠. 얘는 아무것도 호출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워크를 호출할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메소드를 재정의해야지만이 얘가 호출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부모 개체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들은 재정의를 해야지만이 호출할 수가 있어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익명 개체에서는 꼭 재정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다시 메인 메소드로 들어와서 보면 이때 객체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그 필드에 있는 걸 호출하기 위해서는 방금 얘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 필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네, 부모의 메소드를 호출해 줌으로써 모든 거를 이제 호출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 매개 변수도 이런 식으로 호출하게 되면 매개 변수 안에서 보시면 매개 변수 안에서 익명 객체가 생성이 되고 그 안에서만 호출이 되는 거예요. 외부에서는 사실상 이 메소드만 끝나도 이 익명 객체는 호출이 불가능해요.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또 호출하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매개 변수에 익명 객체를 넣어준 거예요. new에서 매개 변수 안에 익명 객체를 넣어줬고요. 그럼으로써 이쪽에서는 들어온 걸로 가지고
또 이제 부모 클래스에 펄슨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다 좀 이렇게 장난을 쳐놔서 이거는 좀 다른 내용이니까 삭제를 해버릴게요. 네, 네, 에러가 없죠. 그래서 만약에 실행을 시켜보면 뭐 6시에 일어나서 출근합니다. 6시에 일어나서 산책합니다. 8시에 일어나서 공부합니다. 라고 세 가지의 다른 메소드들이 다 호출될 수 있는 우리가 익명 객체를 익명 클래스를 선언했지만 사용할 수 있는 법들을 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라는 방법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수준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그 내용이죠. 뭐 부모 클래스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어노니머스 클래스에서 익명 객체로 필드에다 익명 객체하는 방법. 그리고 호출하기 위해서는 재정의를 통해서 요거를 호출해라.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매개 변수 안에서 익명 객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얘도 여기 안에서 얘를 호출하는데 얘를 호출할 수 있는 시점은 이 메소드가 끝나기 직전 여기밖에 없겠죠. 로컬 밸류를 받아서 얘가 얘를 호출해주고 다시 여기서 이렇게 호출해주는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매개 변수 얘는 잘은 모르지만 나는 어차피 익명 객체가 들어올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바로 호출하죠. 메소드를. 그러면 이때 이 부분이 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호출이 되고 외부에서 익명 객체로 얘가 호출이 되고 다시 얘가 였죠. 메소드를 호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이 된다라는 걸 표현한 거고요. 익명 자식 클래스, 자식 객체죠. 익명 자식 객체까지는 사실 되게 좀 쉽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상속이랑 거의 비슷하긴 한데 인터페이스는 조금 특별해요.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인터페이스라 그러면 인터페이스가 그냥 이렇게 만들죠. 인터페이스 부분이 조금 많은 예제들이 좀 존재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인터페이스 부분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임플리먼트를 하고 그 다음에 TV에서 인터페이스 필드에도 TV를 뉴에서 다양성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메소드에서도 이게 돼요. 그러면 요거를 똑같이 인터페이스처럼 이거를 익명 인터페이스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 용어만 어, 아까 설명처럼 구현이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익명, 구현, 객체가 되는 거예요. 보시면 뉴를 한 다음에 이거는 다 인터페이스죠. 인터페이스 필드로 만들고 인터페이스로 뉴를 했어요. 사실 이렇게만 하면 에러예요. 근데 여기에 뒤에 이 중괄호를 열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열어가지고 필드에다가 오버라이딩을 꼭 하라고. 어차피 인터페이스 무조건 오버라이딩 해야 되죠. 추상화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버라이딩 무조건 해야 되니까 이건 아마 에러가 바로 나겠죠. 그리고 뭐 메소드에서도 사실 필드스나 메소드에서 좀 차이는 있지만 메소드에서는 이 메소드가 어차피 여기까지 내가 버리면 여기를 다시 못 호출해요. 그렇기 때문에 메소드에서는 꼭 이 로컬 바로 호출하는 뭔가가 존재해야겠죠. 그거와 필드와의 차이죠. 필드는 그래도 객체가 생성이 돼 있으면 얘는 어떻게든 유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메소드는 이게 쭉 지나가 버리면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물론 뭐 클래스도 객체가 사라지면 끝나는 거긴 하니까요. 그래서 매개 변수 타입에서 익명 객체 이제 생성하는 거. 이거는 그 매개 변수로 여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 보여준 거죠. 이건 뭐 위에 이제 우리가 익명 자식 객체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제 소스를 한번 보시면 어, 동일해요. 비슷할 거예요. 한번 보시면 예제로 한번 보시죠. 예제로 보시면 익명 인터페이스고요. 턴온이랑 턴오프라는 메소드가 들어있네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오버라이딩,
해주는 거. 필드에서 바로 쓰는 거. 그다음에 메소드에서 이런 식으로 익명으로 만들어 놓으면 꼭 호출을 해야 된다. 그쵸? 턴온만 하겠네요, 여기서는요.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얘도 턴온만 시켜놓고 동일해요, 이거는요. 익명이지만 익명으로 만들어진 어, 인터페이스도 쓸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요. 예, 원래 생성자가 없었기 때문에 예, 그쵸.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뭐 얘는 사실 크게 넘어가도 되는데 이 다음 부분은 조금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예제가 이번에는 여기선 UI 예제라고 하는데 UI 같은 데 쓰는 데 진짜 이렇게 실제로 쓰기도 해요. UI 예제라고 PPT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PPT는 UI 예제인데 아마 이 코드로 한번 보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는데 좀 어려운 거는 인터페이스를 중첩 클래스로 써요. 저번에도 그랬죠. 원래 리스너를 이제 많이 쓰니까 아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쓰는데 리스너를 사용할 때 뭐 여기서는 이제 다 임의로 만들어진 윈도우죠. 윈도우가 사실 존재하지 않고 그냥 윈도우는 윈도우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만들어져 있는 버튼 두 개가 있는 윈도우다라고 이제 그 임의로 아마 예제를 설정하신 거였죠. 그래서 임의로 버튼 두 개를 만들고 거기에 첫 번째 버튼에는 버튼에는 익명으로 필드에다가 익명에다가 필드에다 인터페이스로 하나 필드를 만들어서 거기에 익명으로 오버라이딩을 해놓은 거예요. 그쵸? 얘는 필드에다가 오버라이딩 해놓은 거예요. 인터페이스를 이 필드 윈도우라는 곳에 필드를 하나 만들었는데 누구였냐면 버튼에 온클릭 리스러라는 인터페이스를 객체화로 뉴를 했는데 이때 익명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익명으로 온클릭을 그리고 윈도우라는 생성자에서 버튼에다가 익명 버튼에다가 이 필드를 넣어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생성자에서 버튼 2라는 객체에 메소드를 호출하는데 이때 매개 변수로 익명으로 만들었어요. 이건 다 근데 중첩 익명이죠. 중첩 인터페이스를 익명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와보면 진짜 이게 복잡해요, 여러분들. 중첩이다 보니까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중첩을 객체화 뭐지 필드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만약에 set on click listener라는 걸 만들게 되면 이 들어온 리스너를 보관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매개 변수로 가끔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왔죠? 매개 변수 들어올 때 다 익명으로 들어올 거예요. 맞죠? 맞나요? 익명으로 들어와서 온클릭만 선택하고 나갈 거예요. 터치를 누를 거니까. 메인에서 보면 얘네는 윈도우를 뉴한 다음에 윈도우 안에 있는 버튼 1을 터치만 해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이제 우리가 시작되는 부분이 이거죠. 버튼 1을 터치하고 버튼 1을 터치한다. 근데 어떻게 생성되어 있냐면 같은 경우는 터치를 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익명이 아니라 중첩 인터페이스에 있는 애의 온클릭을 선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얘가 이 객체가 누군지를 우리는 전혀 모르죠. 그럼 다시 윈도우로 가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 번째 버튼 1은 어, 요 메소드 set onClick listener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필드 안에 있는 익명 구현 객체를 넣어준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터치를 하게 되면 전화가 겁니다라는 게 출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버튼 2는 아예 이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익명 클래스로 매개 변수를 넣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터치를 누르게 되면 메시지를 보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려워요.
제가 설명하고도 아마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화살표로 쭉쭉쭉 그어드리면서 보여드리면 요게 3번이죠. 예, 이 다음 장이 3번이고 그 다음에 3번이에요. 얘가 터치를 해요. 버튼 1번과 버튼 2번을 터치를 해요. 뉴를 객체를 만들어서 객체 만든 윈도우 쪽에 가면 버튼은 다시 또 버튼으로 객체화를 했어요. 버튼 1번과 버튼 2번. 사실은 그럼 여기로 가야 돼요. 여기로 가면 버튼 1번과 버튼 2번이 먼저 보이겠죠. 버튼 1번을 먼저 볼게요. 그럼 버튼 1번 위주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버튼 1번을 위주로 따라가 보면 버튼 1번에서 터치를 했어요. 터치는 온클릭을 또 누르는 거래요. 그쵸? 리스너의 온클릭을 누르는 거래요. 리스너의 온클릭은 누가 리스너인지를 모르죠? 그러면 리스너를 언제 넣었는지를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윈도우가 객체니까 저 객체가 언제 생성됐는지. 물론 얘한테서 생성됐으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따라올 수 있지만 저게 윈도우를 한번 봐야겠죠, 사실. 윈도우로 넘어와 보면 리스너가 누군지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맥앱버스로 리스너를 넣어줬어. 근데 리스너는 얘래. 그쵸? 리스너는 얘인데 얘는 인터페이스인 척 하다가 중첩 인터페이스 척 하다가 뒤에다가 익명 객체를 하나 붙여줬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온클릭을 오버라이딩 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버튼 1번 이렇게 만들어진 애한테 뉴를 해놓은 애한테 얘가 뉴에서 윈도우를 만들고 W에 버튼 1번에 터치를 누르는 순간 여기서 버튼 1번은 리스너가 누군지가 중요한 거고 리스너가 익명 객체인 걸 확인한 거고 익명 객체 안에 있는 터치 버튼을 누르는 순간 얘는 온클릭을 선택하니까 얘는 오버라이딩 되어 있는 곳을 찾아갈 거고 오버라이딩 되어 있는 곳은 여기기 때문에 전화를 겁니다가 출력이 돼요. 그러면 2번도 동일하겠죠? 2번도 동일하게 여기까지 뉴를 했고 2번에서 터치를 누르는 순간 터치는 온클릭을 누르기 때문에 요 객체가 누군지가 중요하죠. 요 객체가 누구냐면 익명 객체가 되는 거고 익명 객체 안에 온클릭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가 호출이 돼서 메시지를 보냅니다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의 흐름을 완벽하게 다 이해하기는 여러분들이 아마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부분 같은 경우는 아마 어쨌든 익명 객체, 그다음에 중첩 클래스, 중첩 인터페이스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좀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공부를 많이 하셔야지 아마 이해되는데 좀 될 거예요. 근데 이해를 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구형 개체에서 익명 클래스로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앞장에서도 우리가 중첩 인터페이스나 중첩 클래스를 하면서 파이널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로컬 변수에서 익명 객체를 로컬 변수에서 사용할 경우에도 파이널을 사용해요. 이거는 메모리에 대한 영역이죠. 그래서 메소드 안에서 이렇게 이제 필드가 존재하는데 사실 이 필드는 언제든지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파이널을 쓰지 않으면. 그렇죠. 여러분들 파이널 쓰지 않으면 이 메소드나 이런 것들 메소드 안에 있는 변수들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데 이렇게 익명으로 사용했을 때 거기 안에 있는 변수들을 사용할 경우에 얘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저번에도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또 질문한 학생도 있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클래스라는 애는 기본적으로 상수예요, 상수. 이게 객체화 되기 전까지는 거기 있는 어떤 값도 바꿀 수가 없어요. 맞나요? 메모리 영역에 상수 영역이라는 게 하나 존재를 했고 우리가 배웠을 때 그리고 뭐 스택 영역이 존재했고 힘 영역이 존재한다 했어요. 그냥 대충 그렸어요. 뭐 힘 영역 밑에서 하고
뭐 위로 올라가고 뭐 스택 영역 중간이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긴 했는데 이렇게 둘이 왔다 갔다 힘녀가 둘이 왔다 갔다 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상수 영역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여러 가지 중에 클래스가 존재해요. 그리고 얘네가 이 클래스 자체가 객체화되면서 스택 영역에 주소를 주고 그리고 이쪽에 힘 영역에 객체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근데 이 객체가 모든 클래스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좀 용량이 뭐 어떤 크기가 적어한 것들은 사실 객체를 그대로 객체에 가지고 있는 주소를 불러다 쓰는 것도 많아요. 뭐 메소드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 걸 불러다 쓰겠죠. 근데 익명 객체도 사실은 익명 객체라고 하지만 익명 클래스라는 용어가 더 맞을 수 있는 건 주소 번지로 보면 클래스로 해야지 얘가 요 애가 그대로 상수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럼 상수 영역에 들어가면 제가 안 바뀐다 그랬어요. 얘네들은 그 상황에 맞게 고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어, 매개 변수까지는 한 번만 초기화하면 되니까 최초 한 번만 초기화를 한 번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매개 변수와 이런 필드까지도 최초에 초기화를 해줌으로써 어, 그것만은 허용을 해주는 거죠. 그쵸? 허용을 해주기 때문에 얘는 이런 식으로 어, 익명개체 안에서 발생하는 상수는 안에서 사용되는 변수들은 그 메소드 안에서는 변경할 수 없게 파이널이 된다. 이건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그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기서는 아마 좀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상수니까 클래스는 상수니까 변경할 수 없겠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 키워드로는 오늘은 뭐 좀 적당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핵심 키워드로는 익명 자식 클래스. 사실은 자식 클래스가 맞아. 익명 클래스죠. 익명 자식 클래스라고 익명 구형 클래스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바로 사용하다 보니까 객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도 자식 클래스가 재사용되지 않고 우리 클래스는 재사용되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죠. 우리가 실제로 예제에서 재사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쵸? 상속이나 이런 걸로 해서 재사용도 하고 있는데 재사용되지 않고 오로지 특정 위치에서만 사용되는 경우라면 익명 자식 클래스 사용하시 편리하다. 사실 매개변수 이런 데 넣으면 편리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구형 객체 클래스를 재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특정 위치에서만 사용하는 것도 이것도 결국은 재사용이 안 된다라는 범위 안에서 인터페이스에 있는 것을 재사용하지 않고 쭉쭉 사용하고 싶을 때는 이런 경우에는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알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인터페이스나 또는 익명 클래스나 익명 인터페이스를 쓸 때 남이 쓴 걸 보게 되는 게 더 먼저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사용한다기보다는. 그랬을 때, 이게 뭔지를 알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가서 새로운 그런 익명 클래스나 아니면 중첩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인터페이스나 이런 처음 보는 것들을 처음에 접했을 때 여러분들이 바로 이게 뭐다라고 딱 캐치하고 뭔지 알게 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오늘 수업을 들었으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책을 한 번만 더 보시면 요런 게 있다라는 거를 보게 되면 이게 이거였구나라는 거를 쉽게 이해해서 인식하실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정도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요. 이거를 뭐 이걸 맨날 익명 클래스를 되게 많이 사용해가지고 코드가 막 되게 잘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냥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걸 누가 사용했다면 이건 무슨 용도로 뭐 때문에 사용했겠구나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중첩 클래스라든지 아니면
즉 익명 객체, 익명 클래스, 뭐 익명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인터페이스라든지 그리고 인터페이스는 사실은 어, 다양성의 이런 용도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뭐 많이 또 제가 알려드리기도 하니까요. 그런 것들도 있고 한데 얘네들은 사실은 얘네들만의 포지션이 다 있어요. 익명이라든지 중적 클래스라든지 중적 인터페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기네들만의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우리도 어느 정도는 사용법 정도는 좀 특이하죠. 부모 옆에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붙여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생성자도 없고 얘가 가지고 있는 얘가 가지고 있는 필드나 메소드는 직접 호출도 불가능해요. 인터페이스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제 하면 객체화가 되면은 필드나 메소드는 직접 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오버라이딩에서 써야 되는 그런 또 얘만의 또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지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실 수 있고 사실 지금 당장 활용보다는 남의 코드를 봤을 때 어떤 누군가의 코드를 봤을 때 이렇게 사용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